봅시다. 1,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1,2가 여기 있어. 1,2 이쯤. 여기를 지나면서 x축이랑 y축에 접하는 원은 몇 사분면이 있겠어? 당연히 1사분면이 있겠지. 그죠? 자, 그럼 봐봐. 내가 먼저 하나 그려볼게. 어때? 뭐 이 정도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1,2도 지나고 있지. 맞아? 자, 근데 이게 하나 더 있어. 크게 봐봐, 크게. 이거를 크게 보니까 또 하나 더 나오지? 이렇게. 맞지? 자, 근데 어쨌거나 이놈이든 원의 중심을 뭐라고 잡으면 될까? A, A라고 잡아야겠지. B는 뭘 B는. 자, 봐. 여기 이렇게 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정사각형이 되지 않겠니? 정사각형 되지 않겠니? 맞지? A,1라고 잡으면. 그래서 이거를 x 빼기 a 제곱 y 빼기 a 제곱는 반지름도 a지. a 제곱 이렇게. 그럼 이제 1,2 대입하는 거야. 여기 1 넣고 여기 넣어봐. 자, 요거 전개하면 1 마이너스 2a a 제곱. 이거는 4 빼기 4a a 제곱는 a 제곱. a 제곱 하나 없애고, 자, a 제곱 마이너스 6a 하면 5는 0. a가 하나 2차 방정식이지? 그럼 당연히 a 값이 2개 나오겠네. 자, 5일은 5, 마마. 따라서 a는 1 또는 5인 거지. 그러니까 이 작은 놈의 중심이 1,1인 거고, 이 큰 놈의 중심이 5,5였던 거야. 이해되지?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잖아. 아니네.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 그랬네. 그럼 얘 반지름이 1이고 얘 반지름이 5니까 합하면 6이겠네. 그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도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에 두 가지 모양. 자, 첫 번째 모양은 x-a 제곱 y-b의 제곱 r 제곱 이렇게 생긴 원을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x 제곱 y 제곱 ax by c는 0 이렇게 생긴 원을 일반 형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얘를 전개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알겠어요? 전개를 해볼게요. x제곱 2ax a제곱 y제곱 2by b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순서만 좀 바꾸는 겁니다. x제곱 y제곱을 먼저 쓰고요. 자, 마이너스 2ax인데 어차피 이 a도 우리가 그냥 어떤 상수를 표현한 문자일 뿐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a도 그냥 라지 a로 쓰면 되지 않아요? 이게 복잡한데 마이너스 2 쓰기는. 마찬가지죠? 얘도 그냥 b로 쓰겠습니다. 자, a제곱 b제곱 이 r제곱이 1로 넘어온 걔들을 총 하나의 상수로 묶어서 c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원방의 일반형. 자, 그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표준형이라는 놈은 어떤 게 표준형이야?
니들한테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놈이 표준형이야. 이걸 딱 보면 중심 A, B, 반지름 R 딱 보여주잖아. 내가 그랬잖아. 원방은 중심하고 반지름하고 게임 끝이라고, 그지? 정보를 준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일반형을 봤을 땐 정보가 없어. 그냥 이쁘지. 그렇잖아. 그냥 이쁘다고. 왜? x제곱, y제곱, x, y 상수 이쁘게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뿐이야. 이제 자,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야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 안 그래? 얻으면 돼. 자, 물론 책에서는 그냥 외워. 이런 형태일 때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은 또 뭐야? 난 못 외워. 그러니까 이걸 왜 외우냐고. 고쳐보면 되지. 알겠어? 어차피 고치는 건 해야 돼. 고치는 걸 못하면 안 되거든? 어차피 고쳐야 될 거 해야 되는데 뭐 이걸 외우고 있어. 그냥 고치면 되지 그냥. 그치? 안 할 것 같으면 외우는 게 낫지. 나 이거 고치는 거 못해. 안 할 거야. 하면 외워. 근데 고치는 거 알아야 돼. 자, 그럼 봐봐. 연습 하나 해볼게 그냥. x제곱, y제곱, 4x, 6y, 9, 0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봐봐. x제곱, y, 4y. 그럼 이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y제곱 6y니까 3 이렇게 돼. 자, 그럼 봐봐. 사실은 이거하고 4x가 필요하지. 4가 필요하지. 4가. 그 다음 y제곱 9가 필요하지. 9는 얘를 쓰면 되겠네. 그럼 얘한테 4를 갖다 줬으니까 우변, 좌변에 4를 더 추가해 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지? 이 9는 얘한테 y제곱을 만드는데 이미 써먹었고 얘 4란 놈이 얘한테 없는데 갖다 썼잖아 우리가. 우변에도 4를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같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줘야지. 자, 이거 나니까 뭐 어때? 표준형이 되어버렸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것만 할 줄 알면 이거 우리 그 2차 함수에서도 뭐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거 했잖아. 근데 그거는 x만 완전 제곱식 고쳤지? 이거는 x도 하나, y도 하나. 두 개 만들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원방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원방은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원이 있어. 가짜 원.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자, 물론 이렇게 생겼다 해도 니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 일단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1인데 여기가 2y제곱 이렇게 생긴 건 원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같아야 돼요. 선생님 여기 1인데요. 그럼 같아야 되면 2x제곱, 2y제곱 이렇게 되는 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원방이 아니에요. 맞아요. 왜요? 어차피 여기 는형이잖아. 여기 는형이니까 양변에 2를 나누면 이렇게 돼요. 맞죠? 2를 양변에 나눠봐. 1, 1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1, 1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개수들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무조건 1, 1일 필요는 없어. 같으면 돼. 나중에 나눠주면 되니까. 자, 두 번째. x는 x끼리 따로, y는 y끼리 따로가 있어야 돼. 즉, x, y 항이라는 건 존재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2xy, 마이너스 3xy 이런 거 안 된다고. 있으면 안 돼. x는 x, y는 y 따로따로. 알겠어요? 자,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눈에 확 보이는 내용이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원방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생긴 건 딱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원방이 아니라는 거야. 자, 어떤 경우냐? 방금 우리가 여기서 9를 썼잖아요. 9가 아니라 뭐 한 15 한번 써볼게요. 됐나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를 가지고 얘한테 4를 줬어. 그지? 얘한테 9를 줬어. 총 얼마를 줬어?
13을 줬지. 13을 줬으니까 얘한테 얼마 남았어 이제? 2가 남았지. 그러면 이 남은 2를 이쪽으로 넘겨와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돼버려. 야 이거 좌변이야 완전 정식 이렇게 두 개 만들었다 쳐도 이 오른쪽이 마이너스 2가 돼버려.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야.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된다고. 음수가 나와버린다 이렇게. 그럼 뭐 처음에 생긴 거 봐봐. 이거 이게 없었던 거잖아. 자, 생긴 거 완벽하게 원방 형태야. 근데 고쳐보니까 여기가 음수가 나오더라는 거지. 이러면 원이 아닌 거야. 이런 원을 허원이라고 그래. 허원, 가짜 원. 알겠어? 자, 그리고 봐봐. 얘가 15가 아니라 만약에 13이야. 그럼 얘 뭐가 돼? 0이 되겠지. 반지름 0인 거야. 반지름 0인 원이 어디 있어? 점원. 알겠어? 점원이야 이런 거를. 이런 건 이제 교과과정 안 나오는 애들이야. 그래서 반지름 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야 한다. 알겠어요? 반지름 제곱은 0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뭐 책에는 또 보면 여기서 뭐 어떤 걸 해서 그거 0보다 커야 돼. 뭐 루트 뭐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0보다 커야 돼. 뭐 이렇게 써 있거든. 그것도 외우지 마. 그래서 고쳐봐. 어차피 고쳐야 돼. 원방 만들려면. 알겠어?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외우지 말고 고쳐봤을 때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돼. 반지름 제곱이.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거기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뒤에 내용은 아닙니다. 잡시다 먼저.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이걸 하려면 또 다시 직방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직방으로. 자 여기도 같이 한번 들어가. 이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직방에서 이거 기억나나? ax, by, c 묶어주고 k,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런 거 기억나? 직방에서. 자 이놈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k의 값에 관계없이, 그지? ax, by, c는 0, a-x, a-y, c-는 0. 이 두 개의 고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이 화면 여기까지 들어갔나 지금? 네. 오케이, 땡큐.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x제곱, y제곱, ax, by, c 여기다가 k 그 다음에 x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프라임은 0. 자, 그럼 이놈은 무엇일까라는 거야. 이놈은 뭔가 비슷해. 이 위에 거는 얘가 0이다 하면 직방, 얘가 0이다 직방. 그래서 두 직선의 연립, 교점 지나는 직방. 그럼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 하면 뭐야? 얘들은 원방이지. 그럼 자, 생각해봐. 뭐라고 하냐? k의 값에 관계없이. 그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야. x제곱, y제곱. 귀찮아. x제곱, y제곱, a-x 자, 0. 이거에 역시 교점을 지나는 뭘까 얘들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림으로 쓰자면 얘가 0, 얘가 0인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겠지, 만나는. 그럼 이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k 값에 따라 달라질 거야. 알겠어? 근데 이 k 값에 따라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교점을 지난다는 사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0, 얘는 0 하면 둘 다 원방이지? 그럼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기겠지. 만나겠지. 그러면 이 놈은 k 값에 관계없이 이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또 된다는 거야. 즉,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 있지. 여기를 지나는 원을 우리는 만들 수 있지. 물론 뭐 더 크게도 만들 수 있어. 그지? 난 뭐 이쪽으로 만들래.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지. 역시나 k 값에 따라 이 원은 달라지는 거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사실은 절대 교점을 지난다는 사실. 변함없어. 자, 근데 여기서는 반전이 한 번 있어. 반전. 그지, 윤희야? 어떤 반전이 있지? 반전이요? 응. k 값이 에헤이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원방이 안 돼. 자,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지. 그럼 여기 x제곱 y제곱 어떻게 사라져? 그럼 x제곱 y제곱 사라졌으니까 얘는 뭐야? 1차원시 돼버리지. xy에 대한 1차원시가 얘는 직방이지. 알겠어? 직방이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원방이야. 딱 마이너스 1일 때만 직방이야. 근데 이 직방도 이 두 놈의 교점을 지난다고. 이렇게. 알겠어? 딱 하나만 생긴다고. 이해되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 마이너스를 넣는다라는 건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원에서 한 원을 뺀 거야. 여기 막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를 넣었다는 건 이 원에서 이 원을 뺐다 소리야. 알겠어?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늦어. 그냥 원방 두 개를 가지고 빼버려. 한 원에서 다른 한 원을 빼버려. 그럼 생기는 직방이야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이 아닐 때는 원방이 되는 거고 무조건. 알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개념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요. 땡. 자, 원의 일반형을 줬네요. 일반형을 주고 이 원의 중심은 B, 마감, 반지름은 R이야. A, B, R을 구하라 하면 너희들은 무조건 얘를 갖다가 표준으로 고치려 할 거야. 그치? 자, 근데 일반형을 표준으로 고치는 게 쉬울까? 표준형을 일반으로 고치는 게 쉬울까? 후자야. 표준형을 일반으로 고치는 게 쉬워. 왜냐면 그냥 전개하는 게 쉽지. 안 그래?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보다 전개하는 게 더 쉬워. 즉 중심이 이놈이고 반지름이 R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표준형으로 식을 만들 수 있지. 어떻게? x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얼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니? 그러고 얘를 전개하는 거야 차라리. 그게 더 빠르다. 자, 전개해 볼게.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2bx b제곱 y 제곱 6y 9는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x 제곱 y 제곱이 여기 있다 이제. 자, 어때? 얘가 마이너스 8x여야 돼. b가 얼마나 소리야? 4지? b가 4가 될 수밖에 없고. 끝났고 이제
2ay가 6y여야 해. y가 얼마야? 3이겠지. a는 3. 끝났고. 자, 이제 b제곱인데 아까 b가 4였지. 4의 제곱 16. 9. 그러면 25. 마이 r제곱 1로 넘어와. 이제 얘가 마구에 된다는 거지. 따라서 r제곱이 얼마야? 34. 맞나? 아니 뭐이 루트 34야 그러면? 네. 아씨 짜증나. 아 이런 답 나올 때 정말 싫어 그지? 딱딱 떨어지게 문제를 만들어줘야지 자식들이. 루트 34 일단. 그래서 r 제곱이 34니까 r은 루트 34 이렇게 풀라는 거야. 알겠지? 자, 한 문제가 더 있네. 자, 두 번째 문제는 방정식을 하나 줬고 이놈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일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그냥 고쳐보면 되는 거거든. 자, 이건 이제 고쳐야 되는 반대로. 자, 어쩔 수 없이 얘는 고쳐봅시다. 자, x제곱 kx야. 얼마 필요해?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지? 누구의 반? k의 반의 제곱. 그럼 반의 제곱이면 4분의 k제곱이야. 맞아? 반이라는 건 2분의 k고 제곱하면 4분의 k지.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얼마 필요해? 1이 필요하지. 맞아? 자, 그럼 봐봐. 원래 있었던 이 5를 우변으로 먼저 넘겨놓고, 그래서 넘겨놓고 얘가 필요한 애를 더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한번 더하고, 여기에 1에서 갖다 썼으니까 여기도 1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자, 물론 여기서 요 한 번 더했으니까 빼기 4분의 k제곱, 얘가 더하기를 했으니까 빼기를 해야지 해서 이 항을 해도 돼. 알겠어? 그건 자기 개인의 취향이야. 그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냅두고 얘 있으니까 얘도 한번 넣고 있으니까 한번 넣고, 그리고 이 5는 그냥 넘어온 거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알겠죠? 자, 그럼 이쪽은 이제 볼 필요는 없어. 그래도 한번 해볼까? 얘는 2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됐지? 자, 그럼 이거는 봐봐. 4분의 k 제곱의 마사가 될 건데, 이놈이 도대체 누구야? 반지름 제곱이지? 그럼 반지름 제곱은 0보다 어떻게 됐어 내가? 무조건 0보다 커야 한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면에 4를 곱해. 그러면 k제곱 16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그치? 자, 2차 분식 0보다 크면 바깥범위야. k는 작은 놈보다 작고 또는 k는 큰 놈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또 해봅시다. 자, 세점을 지나는 원방을 구하라 했는데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일반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0,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C는 0이겠지. C는 0이다 해놓고 이제 5,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5,1 대입하면 AB에 관한 시간이 나오겠지. 6,4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역시 AB에 관한 시 또 하나 나오겠지. 두 개 연립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방법이 있고, 이게 좀 올드한 방법이야. 옛날 방법. 요즘은 요거 잘 안 쓰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생각을 해봐. 원이 있는데 이 세 점들이 모두 원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얘가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이까지 거리랑
얘네까지 거리가 다 똑같겠지. 반지름으로. 그 방식을 이용할 거라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우리는 a, b라고 놓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같다. 루트 여기서 여기까지 a-5의 제곱 b-1의 제곱 또 같다. 루트 여기서 여기까지 a-6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봐. 이게 복잡해 보여도 전부 루트 없애고 전부 a제곱 b제곱이 없어져.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남은 거 하나도 없지. 0. 여기는 마이너스 10a 25 마이너스 2b 1 여기선 마이너스 12a 36 여기선 8b 1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0이니까 얘는 0이고 얘는 0이다 해서 연립하면 되겠네. 알겠어요? 그래서 연립을 해서 AB 값 알아내고 근데 AB 값 알아내는 게 끝이 아니야. 이건 원의 중심만 알아낸 거지. 그러면 반지름은 또 어떻게 알아내야 돼? 반지름 얘가 반지름이야 지금. 여기 구한 A, B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이거 제일 간단하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구해주면 많이 되겠네. 그죠?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원이랑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 그럼 내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댔어? 한 원에서 또 다른 원을 빼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걸 뺄까? 자, 빼면은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ax 3y 그대로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면 마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오는 이제 이쪽으로 넘겨와서 플러스 5 그냥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근데 얘가 2,1을 지났는데 이거 1로 2a 1로 3 5 0이 a는 얼마? 마사 끝. 간단하지? 자, 두 번째 x제곱 y제곱 5x y 6 0 인원과 그래서 요 는영 빼고 k 붙여. 그 다음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는영 이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래. 그래서 내가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라 했지. 근데 얘가 또 1,2 지난대. 또 1,2 대입해. 1, 2 대입하면 4 1, 2, 6 K 1, 2 넣으면 1, 2 넣으면 0. 자, 이거 10, 2에서 6K 이거 2 0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구하는 게 뭐지? 원의 방식을 구하랬지? 그러면 얘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주고 전개하면 돼요. 그럼 귀찮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분수가 되잖아. 그래서 일단 양변에 3을 곱해. 마이너스 3을 곱해도 되고. 안 그래? 마이너스 3을 곱할까?
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얘가 1이 되잖아. 그럼 얘 그대로 나올 거야.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아이씨, 또 마이너스 x에 오게. 그냥 그러면 차라리 그냥 3을 곱할 걸 그랬다. 그지?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2y 제곱, 5x, 3x, 8x, y, 3y, 4y, 마유 끝이네. 마유는 0. 이제 자, 여기서 양변에 또 2를 나눠줘야 돼. 그럼 2 나누면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1 나눠야 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3는 0. 그치? 이렇게 일반형을 둬도 되고 표준을 고쳐줘도 되고. 알겠지?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지가 발견한 원이야. 알겠어? 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자체의 방정식 몇 가지 외워야 될 게 있다 했지. 첫 번째, 기억나니?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그 도대체 뭐냐? 두 점을 잇는 선분을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 또 뭐였지? 두 번째,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그럼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가 뭐라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그지? 세 번째 자치가 뭐라고? 세 번째는 원방이었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이게 원방. 근데 3번은 어차피 그걸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외워도 상관이 없고, 그치? 쉽고 1, 2번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2번을 특히 외워야 되고, 그 다음이 이놈이야. 알겠어? 자, 이놈은 도대체 뭐냐? 자, 두 점에서 물론 뭐 이 두 점은 정점이야. 너네 정점, 동점이란 말 알지? 정점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점을 말하는 거고, 동점은 움직이는 점을 동점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점은 정점이야. 그래서 이 두 정점에서 일정한 B에 있는 점의 자치. 이게 바로 아폴로니우스 원인데. 자, 지금 무슨 말이냐? 봐봐. 문제를 한번 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몇 콤마면 마이너스 3,0. 그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1,0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마이너스 3,0과 1,0에서 3대 1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여기서 이게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도형의 방정식이고,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자체의 방정식인 거지. 자, 근데 3대 1이래. 얘들아, 생각해봐. 3대 1이면 니들이 제일 먼저 알고 있는 3대 1이 되는 점 뭐 있어? 내분점. 그치? 내분점 3대 1. 얘를 이렇게 내등분해서 요 점이네. 3대 1. 안 그래? 내분점. 얘도 3대 1. 내분점도 3대 1 안에 있는 점이야. 외분점. 그치? 외분점도 3대 1이 되는 점이지? 그러면 3대 1이면 3대 1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너무 많이 갔나? 3대 1? 이 정도? 그지? 외분점. 그러니까 여기가 내분점이고 여기가 지금 외분점이야. 자, 근데 두 점에서 3대 1이 되는 점이 내분점, 외분점밖에 없을까라는 거야. 이건 두 점을 잇는 이 직선 상위에서 3대 1이 점이 내분점, 외분점밖에 없는 거지. 얘가 지금 수직선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 좌표 평면에서 하는 거거든. 그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도 여기서 거리가 3, 여기서 거리가 1이 될 수 있는 거야. 안 그래? 봐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보니까 요 길이에 한 3배 돼 보이지 여기가. 그지? 안 돼? 2.5배야? 자, 그럼 도대체 3대 1인 점을 다 점을 찍으면 뭐가 될까? 원이 돼.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원이라 했잖아. 원이 되는 거야. 3대 1인 점을 다 찍었더니. 근데 그게 어떤 원이 되냐면 이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더라는 거야. 즉 요 원이 3대 1이 되는 점을 다 찍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3대 1처럼 안 보였던 거지. 이쯤 돼야 3대 1. 그래서 이쯤 되면 봐봐. 자, 여기서 3대 1. 이쯤 되면 3대 1. 여기에 3대 1, 3대 1, 3대 1. 여기서 3대 1. 3대 1인 점을 다 찍어 놓으면 원이 되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아폴로니스 원이야. 근데 3대 1만 되는 게 아니라 일장만 비면 돼. 그러니까 뭐 3대 1, 뭐 2대 3, 5대 2, 뭐 아무 비나 딱 같은 비로서 점을 찍으면 계속해서 그러면 이게 원이 되더라는 거야. 근데 그 원이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책에는 풀이 방식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지금 이게 A야, 이제 얘가 B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P, X, Y라고 둔다. 이게 첫 번째잖아. 자체 방식 구하는 방법이, 그지? 근데 이제 P에서 A까지 거리 루트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대 P에서 B까지 루트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3대 1이야. 이렇게 그대로 세우는 거야, 식대로.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쓰면 3 루트 x 빼기 1의 제곱 y 제곱은 루트 x 더하기 3의 제곱 y 제곱이고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얘는 9 하고 x 제곱 마이너스 2x 1 y 제곱 얘는 제곱하면 x 제곱 6x 9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또 정리하고 랄랄라 하면 원방이 되는 거야. 왜? 9x제곱 9y제곱이니까 여기 x, y제곱 넘어와봤자 8x제곱 8y제곱 이렇게 되지. 원방이잖아. x제곱 y제곱 계속 같으니까. 맞지?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알겠어? 방금 내가 알려준 아폴로니우스 원을 이용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게 빠르고 우리는 내분점, 외분점 공식 기억하지? 내분점, 외분점만 구하면 돼. 아, 물론 원의 중심도 외분. 자, 그럼 봐요. 지금 여기서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0이고 B라는 점이 1,0이었지? 그럼 이 위에 3대 1을 적어. 자, 내분점은 두 개 더한 거분의 4분의 이렇게 3 이렇게 3 됐지? 콤마 4분의 뭐지? 0이지? 그치? 이렇게 0 이렇게 0 그래서 내분점은 0,0이네 맞지? 그래서 내분점 0,0 자 이제 외분점 구해볼까? 자 외분점은 3대 1이면 빼야 돼 3에서 1 빼면 2분의 이렇게는 그냥 이렇게는 부호로 바꿔야 돼 플러스 3 콤마 역시 얘들은 0,0이기 때문에 외분점도 0이 되게 돼 있어. 그럼 외분점 얘는 6, 3,0 이렇게 된다고 됐지?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여기 원의 중심이 누구야? 이게 더해서 나누기 2분의 3이지? 0 더하기 0, 0이야. 얘가 원의 중심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가 지름이지. 지름이 3이란 말이야.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 2분의 3이야. 그러면 이걸로 우리는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제곱 4분의 9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훨씬 간단하지 않을까 이거보다.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닐스의 원을 외워두는 게 도움이 돼. 근데 갑자기 책에서 뺐네 그거를. 예전에는 다 써놨었는데. 자, 그래서 또 하나 설명하자면 문제에서 그 밑에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 자, 어떤 두 점이 존재했고, 그지? 여기서 몇 대 몇이 되는 점을 해서 뭐 이렇게 원을 만들었다고 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들이 다 P인데, 그지? P란 애들인데 A고 B고 P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 PAB가 가장 클 때가 언제일까? 삼각형 PAB가 가장 클 때가 언제일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자, 밑에 거 먼저 할게. 삼각형 PAB는 봐봐.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지. 근데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즉 이 P가 높으면 높을수록 삼각형의 넓이가 커지겠지. 그럼 뭐 P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지? 그럼 바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그지? 그러니까 이게 둔각삼각형이 될지라도 그지? 이렇게 어차피 높이는 수직 높이잖아. 그래서 이 반지름이 높이일 때 넓이는 가장 커지게 돼 있고요. 됐나요? 그 다음 각이 가장 커질 때는 언제일까? 라는 거야. 애들이 각이 커질 때랑 삼각형 넓이가 커질 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PAB가 이때가 커요? 각이 이때가 커요? 첫 번째 이게 각이 더 크죠? 각이 더 크죠? 얘보다 얘가 P가 제일 높이 있을 때는 높이가 오히려 더 각이 작아. 이게 P가 여기 있을 때 각이 더 크지. 그럼 각이 언제일 때 가장 클 거냐라는 거거든. 그거는 바로 이렇게 A에서 접선을 그어서 접하는 순간에 생기는 이 P를 접점으로 잡았을 때가 가장 각이 커지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각이 가장 클 때 PA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보통. 그러면 각이 가장 클 때 P의 길이는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야 돼. 여기 반지름 요 길이 구해서 피타고라스 써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알겠죠?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얘를 밑변 잡고 높이를 반지름으로 잡았을 때 넓이가 가장 클 때고요. 알겠어요? 한번 해보십시오.